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인적 자본 이론 중에서요. 임금 학력 곡선의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고요. 이쪽에서 보시죠. 자, 이쪽 거기에서 임금 학력 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애 전체적으로 얼마나 소득을 버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금이 학력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에 대한 곡선을 한번 이렇게 도출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소득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학력 수준을 선택해야 되는 원칙이 두 가지 이상의 학력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애 전체를 놓고 보는 거지. 이 사람이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생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생애 전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소득을 벌어들이는 거 아시겠습니까? 소득이 있어요. 생애 전체 소득. 이거를요 우리가 현재 가치로 해가지고 서메이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가치화 하게 되고요. 현재 가치로 만들어요. 이렇게 현재 가치로 한 다음에 이걸 다 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극대화 이렇게요. 그러니까 생애 전체 소득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것을 다 서메이션 합니다. 다 서메이션 한 거를 극대화하는 학력 수준 그걸 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교육을 받을까 이게 초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각 학력 선택 예를 들어서 1년 다닐지 2년 다닐지 그걸요 소득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학력 수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최적 학력 수준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대학교만 다닐지 아니면 고등학교만 다닐지 대학원까지 갈지 요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세요. 그러나 직관적인 중단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스토핑. 아니, 언제까지 교육을 받고 그만 다닐 거야? 이렇게요. 교육에 대한 중단 규칙이에요. 중단 규칙. 자, 요거는 스탑. 언제 스탑하는 거예요? 스타핑 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대학을 얼마나 다닐까? 뭐 그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중단 규칙에 따라서 개인은 학교를 그만두고 노동시장에 뛰어야 들어야 될지 공부를 계속할지 그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임금 학력 곡선이에요. 거기 보니까 wage schooling locus, locus가 아니라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궤적을 뜻합니다. 학력 수준에 따라서 임금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 궤적을 나타내는데 자, 오른쪽 각각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 수평축이 그러니까 교육 횟수예요. 학력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육 기간이라고 볼게요. 학력을 나타내는 교육 기간. 거기 횟수라고 나와 있네요. 횟수 몇 년 다녔니? 이렇게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12년, 13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14년, 그 다음에 18년 이렇게 다닐 때 여기 수직축이 뭐예요? 달러로 표시한 건데 결국은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생겼는가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지만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력에 따라서 임금이 어떻게 되니? 임금 학력 곡선 이렇게 읽은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특정 근로자에게 지불하고자 하는 급여를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근로자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하면은 연봉이 2만 달러인 반면에 여기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18년간 만약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럼 연봉은 3만 달러로 올라가는 모양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겠죠. 각각의 교육 횟수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임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이 돈은 어떻게 뭘로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교육을 받은 그 노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노동자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돼요. 시장에서 결정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시장이 결정돼서 다시 말하자면 각 학력 수준에 대한 급여는 그 특정 학력을 갖춘 12년을 다녔거나 뭐 13년을 다녔거나 특정 학력 기간을 갖춘 근로자의 공급과 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로자 관점에서 보면 각 학력 수준에 따른 급여는 정해져 있어요. 12년이면 2만 달러 이렇게 다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몇 가지 특징 한번 볼게요. 특성이라 할까요? 그래프에 대한 특성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자, 그냥 그래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상향한다. 그렇죠. 임금, 교육에 대한 이러한 곡선은 우상향한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올라간다. 그 뜻입니다. 자, 거기 볼게요. 교육을 받는데 오직 경제적 이득만을 위한 것이라면 교육이 소득을 올려줄 때 당연히 개인은 교육을 받을 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원을 갔어. 임금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왜 다녀요? 그렇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고학력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그런 근로자가 받은 교육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기간 동안 받은 거기 보시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비용을 보상해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상향한다. 다음 두 번째, 기울기는 학교에 1년 더 다닐 때 근로자의 수입이 얼마나 더 오르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1년 더 다녔어요. 그럼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 기울기예요. 1년 더 다녔어요. 임금이 요만큼 올라가요. 1년 더 다녔어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자, 임금 학력 곡선의 기울기는 교육을 내가 1년 더 다녔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육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 자, 그러다 보니까 오목하다. 임금 학력 곡선의 형태는 오목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목하다는 게 뭐예요? 예, 맞아요. 여기 밑에서 기준으로 보는 거야. 올려다 보면 이게 오목한 거죠. 이게 볼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목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 1년 더 다닐 때 요거 교육기간이 올라갈수록 훨씬 더 임금을 많이 주긴 하겠지만 교육을 1년 더 다녀요. 학교 교육을 1년 더 추가시 이 뜻입니다. 내가 교육을 1년 더 받았을 때 거기 보시면 늘어나는 금전적 소득 이렇게 됐습니다. 추가되는 금전적 소득이에요. 금전적인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요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교육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교육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감소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이게 뭐야? 우리가 거기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수익 체감, 수익 감소의 법칙이 여기서도 적용돼요. 이게 따라서 수익, 보통 경제학에서는 체감이라고 많이 쓰는데 좀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수익 감소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의 한계 수익률 한번 볼게요. 요걸 통해서요. 내가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 한계 수익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계 수익률. 자, 내가 학교 교육을 1년 더 받았을 때 거기서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니?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줄 보세요. 임금 학력 곡선의 기울기 요거요. 여기 보시면 내가 1년을 더 다녀요. 그래서 델타 S 스쿨링을 1년 더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요 높이가 뭐라고요? 델타 임금 이렇게 쓸게요. 임금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가. 그래서 한계 수익률 할 때 요 기울기 나타내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게 학교를 1년 더 다녔을 때 임금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요. 이게 바로 기울기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1년 더 다녔을 때 얼마만큼의 소득이 증가하는가 이겁니다. 1년 교육을 추가 시 증가하는 임금의 크기 요거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해하시겠죠? 다음 두 번째 줄. 자, 6-2 그림에 보시면 대학 첫 해에는 학교 졸업 이후에 3만 달러까지 연간 소득을 높이게 되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추가로 한 해를 보내서 돌아오는 소득 변화의 비율은 15%. 거기 보시면 학교를 추가적으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2만 달러에서 거기 보시면 추가적으로 3천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요. 여기가 2만이야. 2만 달러 이렇게 있는데 1년 더 다녔습니다. 여기로 간 거야. 여기로. 그러면 이거 값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이게 2만 3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 자, 교육을요. 밑에 분모는 13년 다녔다가 12년으로 1년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그랬을 때 저기 임금은 어떻게 해요? 2만 3천에서 2만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퍼센트지니까 거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곱하기 100%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그쵸? 요거 차이니까 요거 3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3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만 대비, 그쵸? 2만 대비. 원래 요게 1년 더 들어간 건데 이렇게 합시다. 1년 더 갔을 때 증가한 건데 2만 대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만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수익률은. 그러면 2만 대비 3천 달러니까 15%의 수익률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에 머물면서 대학 첫 해를 다니면서 근로자는 임금을 1년 더 다니면 15% 임금이 더 올라간다. 이 뜻이죠. 자, 이렇게 자 다음 줄 보세요. 학교를 1년 더 다녔어요. 1년 더 다녔을 때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생긴 이런 소득의 증가율, 백분율 이거 나타낸 거를요. 학교 교육의 한계 수익률 이렇게 나타냅니다. 네, 이해 가시죠? 한계니까 1년 더 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RS 거기 보시면 MR, R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널이야 한계니까 마지널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레인 오브 리턴입니다. 리턴스 그 다음에 뭐 숫자 빼기도 하고요. to schooling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이해하시죠? 학교를 1년 더 다녔을 때 그 한 단위당 임금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거는 바로 밑에 학교 교육의 한계 수익률은 교육에 투자된 달러당 소득 증가의 백분율 이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교육에 투자된 네, 달러당 소득 증가의 달러당 여기서는 1원당이라고 하면 돼요. 달러당 소득 증가의 백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 표현들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본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함으로 발생한 비용은 포기한 소득분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얘기할 때 좀 가정, 대학을 다닐 때 발생하는 거는 뭐 추가적인 여러 비용도 있지만 나 대학 안 다닐 때 포기한 거 그것만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노동시장에 1년 늦게 들어가기로 한 고등학교 졸업생은 2만 달러를 포기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투자 지출로 인해서 미래 소득이 매년 3천 달러까지 증가해서 첫 해의 수익률이 연간 1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2만 달러 포기하는 대신 그 투자한 대신 여기 나와 있는 3천 달러를 얻게 되면 그게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임금 학력 곡선이 오목하기 때문에 형태가 오목한 거예요. 이거 보시면 여기 15%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에요.
대비 수익률 요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앞에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오목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있다 할까요? 두 번째, 자, 임금 학력 곡선이 오목합니다. 오목한 관계로 인해서 오목한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목한 형태로 인해서, 자, 거기 보시면은요.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학력에 대한 한계 수익률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줄어든다. 이해 가시죠? 학력 수준이 증가 시 그냥 수익률이라고 할게요. 수익률이라 할게요. 한계 수익률은 점차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줄 가볼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의 두 번째 해의 한계 수익률은 8.7%.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간 건 어떻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앞에 표를 보면은 25,000달러가 됐잖아요. 그래서 25,000달러니까 원래 이제 23,000달러가 기준이야. 23,000달러 대비 25,000달러에서 23,000달러 이득을 얻게 됐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뭐 한 8.7%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1년 투자했을 때 처음에는 15%의 수익률인데 그 다음에는 수익률이 이렇게 8.7%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력을 한 해 늘려날 때마다, 증가시킬 때마다 급여 상승분은 줄어들고, 그게 바로 이거야. 학력 수준이 한 해 증가할 때 한계 수익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급여의 임금의 상승분 이렇게 나와 있죠. 분은 줄어들고 있어요. 감소하고. 네, 이게 바로 이 말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학교에 다니는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 대학을 다니는 횟수가 한 해 늘어날 때마다 이루어지는 급여 상승폭은 갈수록 줄어드는 동시에 비용은 자꾸자꾸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 왜요? 늘어난다는 건 뭐야? 이거 전체 내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자는 늘긴 느는데 서서히 늘고요. 얘는 빠르게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얘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한계 수익률의 추세는 MRR 이렇게 요 약자야. 여기 보시면 MRR 이렇게요.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요 책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서 쓰도록 할게요. 그냥 수익률, 한계 생산 그런 느낌이에요. 학력 수준의 감소 함수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결론입니다. 따라서 MRR 곡선은 자, 교육을 1년을 더 받았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그 증가분을 나타내는 건데 학교에 다니는 횟수가 한 해 늘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연간 소득의 백분율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학교 교육을 1년 더 다녔을 때 요거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학교 교육의 한계 수익률을 받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면 알았어. 수익률이 자꾸 떨어지는데 그래서 얼마까지 대학을 다녀야 돼? 이건요. 중단 규칙이에요. 중단 규칙. 언제까지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될까? 학교를 언제 그만둘까? 꼬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공부하다가 중간에 언젠간 그만둬야죠. 만약에 안 되면. 그래서 그만둘까? 요거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 근로자가 일정한 할인율 R을 갖는다고 가정합니다. 할인율은요. 학력 수준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있어요. 자, 가정 또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가정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근로자의 할인율은 R로 일정하다 이렇게 끌고 들어가도록 하시죠. 알았죠? 학력과 무관, 그러니까 학력과 상관없이 R로 일정합니다. 학력과 무관하다 이렇게요. 자, 따라서 할인율 곡선은 그냥 완전 탄력적이다라는 것은 그냥 학력과 상관없이 수평선 이루게 됩니다. 자, 오른쪽 살짝 그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수평측이 학교 교육의
S예요. 학교 교육의 횟수예요. 기간이에요. S. 자, 여기는 할인율로 표현했는데 MRR과 그 다음에 할인율 그냥 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RR이라는 한개 학교를 다녔을 때 얻게 되는 한개 수익률이 체감하니까 우아형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보시면 근로자의 할인율이 정해져 있어요. R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얘가 R로 일정합니다. 이렇게요. 거기 보면 R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스타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왼쪽에 가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수평이에요. 수평. 수평이라는 것은 거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 수평인 할인율 곡선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할인율 이게 수평이니까 탄력성에 반비례다 해가지고 완전 탄력적. 그러니까 수평이라는 뜻입니다. 탄력적.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할인율은 학교 교육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떨어지거나 해도 확 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단 규칙은요. 학력의 한계 수익률과 R이 일치할 때 여기가 이제 최저 교육 기간 중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중단 규칙은 거기 바로 밑에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생애 주기에서 근로자 소득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중단 규칙이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라이프 사이클 전체 생애 주기 중에서 근로자 소득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극대화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제에서 늘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적이란 뜻입니다. 최적을 의미해요. 최적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인율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장 이자율과 똑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근로자가 S-만큼의 교육을 받는다고 할게요. S0라고 할게요. 다시 하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되면은 S0의 교육 횟수인 경우에는요. 교육 횟수인 경우 자, 얘가 이제 시간당 이만큼의 아니면 1년당 이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 높이가 뭐라고요? 그렇죠. 할인율 아니겠습니까? 이만큼의 느낌이 코스트를 지불을 하고요. 그다음 이 높이가요. 이만큼의 여기 나와 있는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 입장에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MRR 교육을 1년 이때 더 받았을 때랑 할인율 이자를 보면 얘가 더 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학교를 다닐 때 얻게 되는 이득이 만약에 다니면서 포기하는 비용보다 은행에 이자를 받으면서 이자를 내서 학교 등록금을 냈다 합시다. 그보다 더 큰 거니까 학교를 더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학교 교육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S가 증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셔야죠. 근로자가 학교에 한 해 더 다닌다면 소득에서 W 프라임만큼을 포기하고 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R 프라임이 된다. 만약에 학교를 이만큼 다니게 되면 임금을 W0를 포기합니다. 포기하여 이걸 은행에 거기다 투자했다라고 하면 은행에 투자 시 얻는 수익률 이거요. R이죠. R을 포기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학교 다니게 되면 내가 이만큼을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자, 그 대안은 학교를 그만두고 R뿐인 수익률을 은행에 예금하는 건데요. 표현 그냥 복잡한 건 아닌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교육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근로자는 학교에 계속 다님으로써 수익의 현재 가치는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 교육을 더 받게 되면
그때 교육을 받음으로써 내가 이만큼은 포기하지만 이만큼을 얻게 되니까 계속 이만큼 얻게 되는 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근로자가 버는 소득의 현재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요. 이거보다 오래 학교를 다닌다고 합시다. 최적 기간이 6인데 더 많이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여기서 얻게 되는 수익률은 어떻게 돼? 이거밖에 안 돼. 들어가는 거는 기회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스트는 이렇게 큰 겁니다. 이게 한계 원리랑 비슷한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초과 학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S1에서는 여기서는 초과 학력 수준이 되는 거죠. 수준이므로 MRR보다 여기 이자율이 더 작아요. 이렇게 이자율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너무 과하게 가방끈이 너무 쓸데없이 긴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줄이게 되면 여기 차이만큼의 낭비를 없앨 수 있으니까 여기가 최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달러 보세요. 자, 여기서 식 6-9니까 6-9가 요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가 같을 때가 최적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자, 요거 가만히 보시면 자, 여기 학력과 여기 최적 나타내는 최적 교육 횟수는 아니면 언제 내가 교육을 그만둘 것인가?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M, R, R과 R이 일치할 때가 바로 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요 식이 의미하는 것은요. 자, 세 번째 달러 첫 번째 줄 보세요. 최적 투자 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자,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해요. 부의 현재 가치, 여기서 이제 부가 소득이죠. 근로자 소득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언제 그만둬야 할 것인가? 학생이나 나무를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래요. 나무를 언제 자를 것인가? 스톱할 것인가? 이거야. 여러분 산이 이렇게 있어. 거기 나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더 오래 자랄수록 나무는 더 커져요. 그렇겠지. 나무가 더 성장하고 울창한 나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언젠가 얻게 될 목재와 수익은 많아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커지고 아니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지. 계속 다니면 뭐 남는 거 있겠지.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뭔가 학교 교육에 따른 수익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나무도 커지고 수익도 증가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경제에서 한계 그리고 기회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무를 땅에서 계속 키우게 되면 뭐 땅에서 키우는 거잖아. 땅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거요. 거기 보시면 포기하는 수익이 뭐가 있냐면 포기해야 되는 수익이 비용인 거야. 비용.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포기하는 수익과 관리 비용이 들어가요. 이걸 같이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과 포기,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관리 비용까지 고려해 가지고요. 나무에 대한 투자 수익률 얼마나 할 것인가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무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대안이 되는 밑줄 치세요. 그게 약간 기회비용이야. 딴 데 내가 그 돈을 투자했다면 그러니까 여기다 나무를 바로 잘라버리고 거기서 얻게 되는 수익을 은행에 넣었다면 얻게 되는 이자율.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를 계속 키우는 거야. 키울 때 이 비용뿐만 아니라 수익은 증가하는데 기회비용은 뭐다? 맞아요. 내가 만약에 빨리 이걸 잘라버리고 은행에 돈으로 바꿔서 은행에 예금하면 얻을 수 있을 수익. 그게 바로 기회비용인 거죠. 아무튼 이거 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회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같이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강조되는 마지막 단락 보시죠. 그러니까 최적은 뭐냐? 이거 두 개 같을 때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무에 대한 수익이 더 커지면 나무야 계속 자라라 이렇게 되고요. 너무 커지다 보니까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포기 수익이 커져서 반대가 되면 그 전에 빨리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을 때가 최적 기다림의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여기서 강조돼야 할 중요점은 학교에 계속 다닐지에 대한 결정은 소득 흐름의 화폐 가치뿐만 아니라 많은 요소들, 그쵸?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좋은 친구들, 훌륭한 교수님,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나 또 중요한 타인을 만날 가능성, 그런 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특정 종류의 교육을 보상받는데 불확실성도 많아요. 내가 학교 교육을 다녔어. 근데 보통 여러분 그렇잖아.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계속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면서
예, 그걸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잘 벌고 있나? 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확실성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임금 학력 곡선 모양 또는 각 학력 수준에 대한 한계 수익률을 알고 있다는 가정,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은 거죠. 거짓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따라서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은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하고 또 그 충격으로 특정 종류의 기술과 경력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보상이 과연 확실한가? 보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변해요. 환경이 변합니다. 변화가 있어요. 변화. 네. 이에 따른 보상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상, 이런 거에 대한 환경 변화에 따른 예측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야. 거기 나와 있는 금융 포트폴리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서 얼마에 내가 수익을 얻을 것인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선 이쪽에 와보시면 중단규칙이라는 타이틀로 해놨습니다. 최저 교육 기간 횟수는 여기 나와 있는 MRR과 여기 나와 있는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같을 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 보시면 학교 교육의 한계 수익률이라는 MRR, 그 용어 좀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금 교육 횟수 나타내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거 잘 보시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MRR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걸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요거를 좀 확장해서요. 교육과 소득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